우리는 이번 주 강의 초반에 극단면 2차 모멘트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단면 2차 모멘트와 조금 다른 건데요. 그러면 어떠한 면이 다르고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때 나눴죠. 면적을 아주 미세하게 나눴는데 미소한 면적을 가질 수 있는 요소로 나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즈 조각처럼 아주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썬 이유는 이 축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적분하기 위해서죠.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어떤 방향이든 적분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적분을 하면 어떠한 성질을 가지냐 하면, 자, 이걸 옆에서 보면,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그리고 요게 요선이다. 그러면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이렇게 회전하든 이 빔이, 이 봉이 그러니까 휘는 것의 저항이 크냐 작냐는 것을 이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값은 i라고 표현되는데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저항에 강하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적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미소 면적은 그 영역을 나눈 면적이 매우 무한히 작다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나눠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할 때는 이러한 식의 방향으로 나눴죠. 방식으로 나눴습니다.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 두께가 dy인 것, 그리고 너비가 b 또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이러한 식으로 트릭을 써서 적분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을 중간에서 아주, 그러니까 마치 마늘 까는 것처럼 그 마늘을 깔 때는 아주 얇은 면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 있죠. 이것과 이거 거리가 아주 작으면 이 반지 같은 단면적이 매우 작아질 수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면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면적을 나눌 수 있고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적분할 수 있죠. 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지름 방향으로 dr이라는 두께를 가지는 원, 이걸 뭐라 그러죠? 반지 같은 이러한 구조물이라면 지름에다가 이것만 곱해주면 여기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여기서 dy인 것처럼 이게 아주 무한소라면 지름을 곱하는 거 상관없이 무조건 무한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적분해도 이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 각각을 어떤 기준선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의 제곱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이것도 단면 2차 모멘트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2차 단면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었다면 여기서는 기준점입니다. 자, 단면에서 입장에서는 기준점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옆에서 본다면 어떤 기준축이죠. 기준축. 중간을 관통하는 기준축. 이거를 기준으로 반지름 방향으로 적분이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2차 단면 모멘트, 그냥 2차 단면 모멘트의 힘에 저항하는 성질과 유사하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전에 저항하는 성질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틀림을 설명을 할 때, 비틀림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극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대신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극단면 2차 모멘트를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 단면 2차 모멘트와 같이 극단면 2차 모멘트도 값이 크면 클수록 비틀림에 저항하는 성질이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크면 클수록 잘 안 비틀어진다는 이야기죠. 비틀는데 더 많은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틀림과 관련된 그러한 계산을 할 때는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쓰면 좋고, 그리고 힘에 관련된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단면 2차 모멘트를 쓴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앞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에서 여기에 그냥 단면 2차 모멘트를 사용했죠. 그 이유는 단면이 원형이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비틀림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은 굽힘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굽힘 상태이기 때문에 단면 2차 모멘트를 지금 여기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틀림을 고려한 상태였다. 그래서 토크를 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극단면 2차 모멘트를 넣는 식으로 식이 유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면 2차 모멘트와 극단면 2차 모멘트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성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극단면 2차 모멘트를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링 같은 이 아주 미소한 넓이를 가지는 이거를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아주 미소한 dr이라는 두께를 가진 링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주 얇은 링의 넓이는 dr 두께 곱하기 지름이죠. 둘레죠. 원둘레니까 2r 파이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2r 파이 dr이 됩니다. 요게 이 매우 얇은 매우 작은 넓이를 가지는 이 링 같은 것의 넓이가 되겠죠. 이 녀석을 0에서 어디까지 이 원래 구조물의 반지름까지 그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적분을 해야겠죠. 우리는 지금 극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r제곱 d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da가 요 위에 있는 거였기 때문에 요걸 다시 쓰면 r제곱 2r 파이 dr이 되겠죠. 근데 2와 파이는 상수잖아요. 그래서 2파이가 밖으로 나가고 r 3승 dr이 되죠. 그럼 요거를 적분할 수가 있죠. 요 밑과 위는 그대로 있고. 자, 이걸 적분하면 4분의 r 4승 그리고 이게 부정적분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자,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y가 아니고 r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2파이 r의 4승이 됩니다. 그래, 이거는 극단면 2차 모멘트. 단면이 반지름 r을 가지는 원이라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면 2차 모멘트를 이 중심을 꿰뚫는 이 축을 기준으로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 놈이 2가 더 크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단면이 원인,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이 다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단면이 원인 경우에는 극단면 2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는 이런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극단면 2차 모멘트가 그냥 단면 2차 모멘트의 2배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굽히는 것보다 비트는 게 2배 더 힘들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이러한 관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면이 원인 구조물에 극단면 2차 모멘트가 예를 들어 4다. 그러면 그냥 단면 모멘트는 2차 모멘트는 2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원이라든지 단면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또 다른 관계가 있겠죠. 이것도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가 다 모든 게 다 2배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단면 2차 모멘트와 극단면 2차 모멘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를 있는지 대충 살펴보았습니다.